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번 영상도 역시 임마누엘 교수님 모시고 미국 대선 어떻게 될 것인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네. 미국 대선에 대한 이슈도 쏙 들어갔어요. 네. 조용해요 지금. 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미국은? 미국은 이 선거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면은 먼저 우리 그 예비선 일단 정당한 민주당의 예비선거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투표 못하는 사람들 많았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선거 자체는 만약 코로나 영향으로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면은 상당히 정치적인 위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뭐 선거 자체는 뭐 연기나 질서가 지는 사람이 얘기하지 않지만은 근데 비슷하게 분위기도 있어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는 네. 예정대로 가능하겠죠? 제 희망이죠. 희망이에요? 제 희망.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는 아시겠지만은 한국 어떠세요? 선거는 제대로 했죠. 네, 한국은 지금 잘 되고 잘하고 있죠. 있습니다. 네. 네. 그 전혀 영향 없고, 근데 네. 그런 결국은 미국하고 한국의 차이점이 있어. 한국에서는 그 정부이나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있고, 당연히 그런 있더라도 하죠. 근데 미국의 경우는 그런 불신이 좀 심각해서 거기가 정부에 대한 불신. 네, 정부에 대해서 아니면 트럼프 정권에 대해서 아니면 네. 뭐 아니면 공화당이나 사람들은 민주당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협력이 어렵고 그다음에 앞으로 실제로 뭐 그런 헌법대로 이런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그 약간 걱정이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네. 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네. 좀 미국 대선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네. 좀 글을 남겨주세요 해가지고 질문을 모았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네. 미국의 선거제도가 너무 복잡하다, 네. 설명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저도 설명을 어떻게 못 맞습니다. 드리겠어요. 네. 이게 우선 선거인단을 국민들이 뽑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선거인단이 뽑히면은 네.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아요. 네, 그 맞습니다. 투표해요. 네. 대통령을 맞습니다. 투표해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바로 대통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마다 네. 네. 표가 가장 많이 나온 네. 그 후보가 그 표를 이렇게 싹 가져가고 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복잡해서 요거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네. 아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는데 인터넷에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 자세하게 나와요. 네. 진짜 막 그림 나오고 막 그러면서 혹시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데 네. 요러한 복잡한 선거 시스템을 왜 하는 겁니까? 네. 미국에서는 뭐, 만약에 한국 같은 경우는 네. 국민들이 직접 투표 한 표 한 표 해서 그래서 가장 많은 표 받은 사람이 네. 대통령 네. 뿅 해서 되는데 미국은 왜 이렇게 복잡해요? 네. 뭐 먼저 한국하고 미국 비교하면은 한국이란 나라는 사실 얼마 한 70년 됐죠. 역사는 일단 제도적으로 네, 새로운 나라죠. 새로운 그렇죠. 뭐, 네. 한민족이 가장 오래됐지만은 대한민국은 그리 오래되지 않고 뭐 45년 이후부터 뭐 그래서 시작했다고 해도 되니까. 47년이죠. 그 48년 저도 몰라요. 일단 그 당시부터 시작했고 예전에 제대로 되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네. 미국의 경우는 뭐 40년 정도 됐고 네. 아주 오래된 가장 네. 어떤 의미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 있을지 몰라요. 일단 네. 당연히 역사 자체는 뭐 얼마 안 됐지만은 민주적 투표만 봤을 때는 네. 좀 역사가 굉장히 가장 오래됐어요. 긴 나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나라는 연방입니다. 네. 그래서 연방이는 이런 먼저 주부터 시작했어요. 네. 주는 합쳐서 만든 그런 나라이고 그래서 주를 추가했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에서는 주를 단위로 네. 그 정치 생각했고 옛날은 먼저 주에서 선거하고 주마다 거의 마지막에서 대신에 그런 대통령이나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정말 한 200년 전에 만들어진 네, 시스템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옛날에. 예. 네. 뭐 일각에서는 요게 너무 예전에 만들어진 시스템이고 네. 지금 헌법을 바꾸려면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옛날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뭐 그렇습니까? 네, 뭐
상당히 문제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민주주의 좀 말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주로 결정하니까 만약에 뭐 진보적인 세력이 있다면은 보수적인 주 있다면 네. 투표해도 큰 의미 없어요. 그 어쨌든 그 주는 일단 공화당 갑니다. 네. 민주당은 마찬가지. 일단 보수적인 사람이 민주당이 강한 주 있다면 투표 안 해도 결과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수많은 그 시민들은 그 선거에 실제로 뭐 거의 참여할 수 없는 상태죠. 그럼 미국에서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많죠. 네. 얘기 많지만은 바꿀 수는 없고. 네 쉽지 않죠.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본격적으로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버니 샌더스, 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테,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코테즈, 저스티스, 데모크랫이 네. 뭉쳐서 네. 제 3당을 만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제3의 정당을 만들자 하는 사람이 옛날부터 있었고 미국 내 진보 성향 사람들은 민주당 지도부의 희망을 완전히 잃은 것 같다. 네. 뭐 이러한 제3당을 만들지 않을까? 뭐 네. 이런 질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뭐 지난번 사실은 트럼프 이전 그래서 버니 샌더스 지난번 네. 그 2016년에 어떤 후보자로 나왔고 근데 결국은 힐러리 클린턴 돼버렸어요. 그때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자 얘기한 사람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안 됐죠. 네. 그래서 이번엔 좀 그때보다 더 훨씬 위기됐고 트럼프 정권이 그런 다시 재선될 네.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래서 민주당의 무능에 대한 이런 화내고 뭐 자정한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지난번하고 다르게 실제로 뭐가 할지는 몰라요. 네. 뭐 제3당이 나올 수도 나올 수 있지만은 선거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죠. 어쨌거나 가능성은 있다. 네, 충분히 이렇게 있어요. 네. 충분히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꽤 의미 있는 어떤 그러한 행보가 보여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럼 이번 코로나19가 네. 미국 대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선거에서 실제로 모든 시민 다 참여하고 투표할 수 있는지 좀 그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만약에 뭐 경리나 그런 네. 때문에 제대로 뭐 아직 모르죠. 아직 시한도 있고 그때까지 그러면은- 해결될 수 있고 네. 그래요. 그럼 코로나19가 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네. 민주당이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아. 공화당이 더 유리할까요? 그 말하기 힘들죠. 아마 코로나 자체는 그런 결정적인 게 아닐 수 있지만은 네. 트럼프 정권이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실해요. 일단 그런 트럼프 정권의 그런 대책에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공화당이 별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유리하지는 않다. 네. 네. 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한국하고 비슷한 상황이네요. 네. 한국도 진보 정당 쪽이 더 유리한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네. 좀 그러세요? 한국 비슷하네요. 그렇게 네. 봤을 때는. 예. 뭐 반대 있지만은 네, 비슷합니다. 민주당의 버니 샌더슨 후보가 네. 중도 화차를 선언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공화당의 트럼프 그리고 민주당의 조 바이든 네. 양자 대결이 네. 됐어요 지금. 네. 이 상황에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어떠한 이미지입니까? 트럼프 대통령 네. 이미지 뭐 수많은 사람이 싫어하죠. 별로 인기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백인들. 뭐 남쪽에 사는 사람들. 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국의 좀 특이한 구조 있죠. 그래서 대도시에서는 아마 약간 진보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이 많고 대도시는 근데 진보적이고 거기는 시골 가면은 다 백인만 이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시골로 가면 백인이 더 많아요? 더 많죠. 네. 옛날에 막 목화반 막 욕하고 아니, 흑인들이 다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백인이에요? 대도시는 그런 카우보이? 흑인들은 대도시로 갔어요. 1930년대 이후. 흑인들이? 네. 그래서 얼반 뮤직이 나왔군요. 예. 차라리 그 시골에서 그런 보수적인 기독교 그런 백인들 많죠. 또 그쪽에서 트럼프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미국도 네. 기독교가 보수적이에요.
원래 기독교 그렇지 않았어요. 네. 원래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진보적인 종교 있었지만은 예.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돼 버려서. 예,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트럼프는 다 싫어한다. 대부분 싫어한다. 싫어하지만은 제도적인 문제의 모순 때문에 네. 일단은 많은 큰 주에서는 네. 인구 별로 없지만은 그런 무슨 델레게 인단인가 그래서 선거할 때는 유리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거기 몬타나이나 뭐 네. 네브라스카에서 인구 거의 없지만은 상원에 2명 그런 의원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의미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구는 뉴욕이 아마 몬타나 한 100배나 1000배 뭐 얼마 정도 있지만은 인구 많지만은 상원에서 똑같이 의원 2명 있어요. 2명씩. 그래서 보수는 훨씬 유리해요. 네. 보수가 더 유리하다 그런 쪽에서는. 이런 시골에 사는 그런 백인들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국에서 어떤 이미지입니까? 별로 안 좋아요. 이 사람도 안 좋아요. 다안 좋아. 나이가 많고 약간 그 조기 치매로 조기치매. 말할 때는 무슨 말 하는지 몰라. 그래요? 많은 경우는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심각한 건데. 심각해요. 그래서 그분이 뭐 별로 기대하기 힘들어요. 아니, 그래서 그러면 이번 미국 미안합니다. 대선은 제가 잘못 표현했을지 모르니까 그런 연설을 보면은 예.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많은 경우는. 근데 민주당은 심각한데요. 그러면 저번 대선에 네. 우리 힐러리. 누구냐 힐러리 네. 힐러리도 건강 문제 가지고 네. 말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맞습니다. 조 바이든도 건강 문제로 또 네, 얘기가 맞습니다. 있습니까? 네. 아. 이번에 어떤 힐러리 아마 바이든보다도 좋았을지도 몰라요. 네. 민주당은 진짜 개판이네요. 그렇게 봤을 때는. 네. 뭐 그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화가 날 만하네요.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진짜. 아마도 큰 변화는 옛날 역사 보면은 클린턴 그 정권 때는 클린턴의 그 민주당의 저 새로운 발상이 있었어요. 네. 또 그런 그때까지는 그 90년대까지는 민주당은 주로 노동자이나 뭐 네.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나 일반 그런 중류의 사람을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공화당이 부자이나 돈이 많은 사람하고 그런 보수적인 기독교 중심했어요. 근데 클린턴의 경우는 다른 전략이 있었어요. 그는 공화당이 무시하는 기업, 네. 이런 그런 그 투자은행, 그다음에 뭐 그 영화이나 그런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는 기타 무슨 그런 산업 IT 쪽에서 그 기업에 좀 조금 좋은 서비스하고 네. 그 공화당 안에서 대기업의 그런 싸움이 되고 일반 시민도 민주당의 그런 전략이 사라졌어요. 네. 큰 상황은 없었어요. 그래서 바이든은 기업하고 관계가 좋지만 일반 시민은 전혀 관심 없죠. 그 교류도 별로 없고.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저도 궁금하고 그런 질문입니다. 공화당 네. 그리고 민주당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는 게 우리 한국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저도 사실 그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트럼프 정권은 갈수록 이런 고립주의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는 부배가 많지만은 그런 해외 뭐 전쟁이나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일단은 나라 미국 우선주의 있고, 또 트럼프 그다음에 무능이 있고, 네. 아마 해외에서 그렇게 간섭할 그런 능력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좀 자유롭게 네. 옮길 수 있어요. 다만은 공화당 자체는 문제 많죠. 똑똑한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런 외교 안보에서 좀 별로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좀 판단하기 어렵다. 대단히 반대하기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어떤 식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네. 뭐 그냥 예전처럼 뭐 평화롭게 갈 수는 있는데 네. 남북 관계는 아, 더 나빠질 수가 있고 공화당이 잡으면은 지금 뭐 국방비 올려라 막 그런 얘기 네. 많이 문제는 많이 발생하는데 최소한 남북 관계만은 트럼프가 다시 정권을 잡으면은 조금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한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네. 트럼프가 재선하길 바라는 한국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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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네. 그렇게 봤을 때 트럼프의 재선 확률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많은 미국 사람들은 아마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 바이든 너무 약하고 샌더스 사실은 그런 샌더스 일단은 지난주 일단 포기했고 네. 그런 계기로 그 바이든 쪽에서는 좀 많은 사람이 설득하고 유치하려고 생각했지만 노력을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샌더스 원래 지지했던 사람들은 아마 바이든은 투표하지 않아요. 아, 그래서 이게 선거라는 게 어떤 기싸움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분위기로는 네. 좀 많이 좀 지지자들도 네. 좀 기가 죽고 힘 빠지고 그러한 맞습니다. 상황인 것 같아요. 대단히 심각해요. 아, 샌더스 지지했다가 만약에 샌더스 일단 그 바이든은 네. 뭐그 응원하겠다고 얘기하면은 바이든 쪽에서는 이렇게 타협해서 네.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으면은 좋겠지만 그 노력 거의 없었어요. 아. 거의 노력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수많은 샌더스 지지했던 이런 젊은 사람이나 진보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바이든의 마지막에 투표 안 합니다. 아, 아예 네, 투표를 네, 네. 안 할 거다. 네,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트럼프 아주 유리해요. 진짜. 트럼프가 그러면은 유력하다. 아, 뭐 제가 좋아하는 결과 아니지만은 뭐 한국에서 부분적으로 유리한 점이 뭐 한국에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만약에 미국에 계속 이런 고립주의 가고 네. 그다음에 뭐 경제가 파산한다면은 그러면은 미국 사람이 되게 힘들지만은 한국이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일단 한국 뭐 미국 워싱턴 하나 더 간섭하지 않고 남북 통일이 달렸기 때문에. 근데 뭐 예. 한국 뭐 거기 뭐 자기 네. 그 신경 쓸 시간 없을 수 있어요. 네. 그때 와서. 어쨌거나 트럼프가 유력하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갑니다. 네.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 수상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거는 하는 거에 따라서 별로 별로 없다고 없습니까? 생각합니다. 근데 뭐 만약에 한국 뭐 어떤 남북 통일 그런 협상 그렇죠. 뭐 있을 수 있어요. 뭐, 정말 큰 힘을 발휘했잖아요. 아. 트럼프가 없었으면은 이런 일 발생할 수가 뭐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맞아. 그런 많은 말. 요즘은 노벨 평화상 자체는 네. 가치가 많이 떨어서 미안하지만 옛날에 좀 위대한 사람은 주는 거 많았지만 요즘은 오바마 무슨 대통령 전쟁하면서도 받았고 좀 신기한 거 많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트럼프 도움이 된다면 전반대 저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네. 받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 뭐 미국 대선 출마한다는 말씀을 네. 좀 하셨는데 그 얘기 마지막으로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그런 다음에 좀 네. 얘기하면 좋겠지만은 일단은 저는 바이든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너무나 현실에 많이 떨어져서 하는 네. 정책이나 주장. 그래서 제가 제대로 미국에 무엇을 실제로 해야 될 것인지를 표현하고 싶었고 네. 그 글도 썼어요. 출마 선언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2월 말까지 워싱턴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잠깐 한국 와 있지만은 그래도 일단 똑바로 미국에 가야 될 그런 길을 생각해서 이런 출마 선언 글도 썼고 얼마 전에 그런 연설도 했습니다. 엄청난 재산 돈이 없으면은 그런 있을 수 없어요. 아, 네. 그러게요. 제가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선 돈이 출마하려면. 한 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만큼 깨끗해요. 이렇게 네, 뭐 어쨌거나 제가- 네. 어쨌거나 출마는 하시고. 네 맞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좀 힘이 된다면 한 표 드리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예, 드릴 수가 없네요. 좀, 알겠습니다. 좀 예, 오늘 말씀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교수님 모시고 또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